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구손입니다. 자, 영화 돈 보러 왔고요. 이번 주 개봉한 한국 영화 3인방 중에서 가장 흥행도 하고 있고 평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. 한 10년 넘게 스텝 생활한 박누리 감독의 입봉작이기도 합니다. 자, 얼마나 그 금융 범죄를 잘 그렸는지 한번 가서 보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여러분 잘 보고 왔습니다.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재밌네요. 여러분들 즐겁게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, 친구들과 즐겁게 보고 극장문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보세요. 재밌습니다. 이 영화 주식을 다루고 있죠, 여러분. 주식을 다룬 영화들 여러분 뭐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. 헐리우드 영화로도 주식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많이 개봉을 했었죠. 또 뭐 빅쇼트도 기억이 나고. 또 주식을 약간 중간에 소재로 다룬 영화들도 상당히 많았고요. 돈에 관련된, 금융 흐름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은 상당히 많았죠.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국가부도의 날인가요?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돈의 흐름의 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. 허점들에 대해서. 근데 거기서도 보면 국가의 위기를 투자를 통해서 기회로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는 또 유아인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등장을 하죠. 근데 이제 주식만을 메인 소재로 해서 다룬 영화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작전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뭐 이런 주식을 아예 메인 소재로 해서 다룬 영화가 그렇게 많이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신선하게 또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. 또 시기적으로도 요즘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젊은 층들이 취업난도 취업난이지만 돈을 모아도 평생을 모아도 아파트를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?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분들이 많죠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막 하루 만에 작전을 통해서 막 수억을 벌잖아요. 어떤 대리만족도 좀 느끼고 나도 좀 저렇게 한번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경험을 내 인생에서 한번 할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리만족? 돈을 유준열이 펑펑 쓰는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짜릿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영화적인 재미죠.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영화가 또 되게 캐릭터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밌게 캐릭터들을 보는 또 재미, 또 영화가 되게 스피드하게 전개가 됩니다. 질질질질 루즈하게 끌고 가지 않고요. 되게 좀 속도전 있게 전개가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.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기 전에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자, 이 영화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면 이 영화 재미있게 보는데 좀 지장 있는 거 아니냐? 아닙니다, 여러분. 주식을 몰라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을 몰라도 이 영화는 재밌지만 주식을 좀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미있을 영화다. 그래서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저도 1년 정도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는데 주식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공매도라든지 영화 속에 나오는 공매도라든지 프로그램 매매 또 작전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해서 돈을 남기는가 이런 것에 대한 뭐 작전 세력들의 패턴 이런 것들 간단히 좀 개념만 잡고 가셔도 영화가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. 뭐 작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전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시세 차익을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세 차익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 패턴들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.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영화 속에 공매도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작전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의 개념만 좀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영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박누리 감독이 한 10년 이상 스텝 생활로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감독 입봉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시는데도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. 그 티가 납니다. 이 영화에 보면 브로커들이 나누는 그 대화들, 농담들, 그들의 생활들 이런 것들이 박누리 감독이 열심히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주식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종사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시나리오에 영화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.
제가 예전에 자전차왕 원복동 그 절도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이 영화가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 공을 들이지 않은 깊이가 얕은 영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뭐 감독님이나 작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재를 쓰려고 할 때 그 소재를 이해하려고 또 그 소재에 관련된 종사자들을 만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, 그것을 또 새삼 느낀 영화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또 영화를 꿈으로 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컴퓨터 앞에서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종사자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많은 대화 또 많은 체험을 통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박누리 감독처럼 이렇게 좋은 호응과 또 이렇게 흥행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흥행이 잘 될 것 같고요. 또 평도 좋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입봉작이 성공한 것을 좀 미리 축하드립니다. 박누리 감독님 다음 작품도 재미난 영화로 좀 너무 지금 보였던 것처럼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또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영화를 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. 자, 줄거리 이제 얘기 들어가 볼게요, 여러분. 자, 이 영화는 3명의 인물이 이제 이끌어가는 영화죠.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있어요. 주식 브로커 역으로 나오는 그 유준열 씨가 연기하는 이름이 조일현 이 캐릭터가 있고요. 또 이제 작전 세력의 리더격인 번호표라는 유지태 씨가 연기하는 번호표가 또 나오고요.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 작전 세력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조우진 씨가 연기한 한지철이라는 또 직원이 나옵니다. 이 세 사람이 이끌어가는 영화예요. 그리고 보시면은 그 외의 인물들도 맛깔스러운 인물들이 나와요. 캐릭터들이 그 기회주의적인 돈을 쫓아가는 성공한 남자들에게 붙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인물인 그 대리가 또 나오죠. 박시은 대리라고 그 원진아 씨라고 굉장히 좀 되게 순수한 얼굴을 귀엽고 순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또 그 섹시한 매력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또 판무파탈? 그런 캐릭터를 또 나름 잘 소화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헤니도 만나게 되세요. 그 외국계 펀드 매니저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일현 그 브로커가 나중에 이제 반격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로 또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 열심히 노력하고 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해고 위기에 몰린 이 조일현 브로커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번호표와의 만남을 제안받게 됩니다.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번호표와의 인연을 받아들이게 되죠. 그래서 작전에 참여하면서 하루 만에 수억에 달하는 그 수수료를 챙기게 되면서 그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돈도 막 아파트도 사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자도 좀 이렇게 밝히고 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하면서 또 기존에 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진아 대리와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 작전에 대해서 계속 참여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. 점점 판돈이 커집니다.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금융감독원 그 한지철 씨가 자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요. 그리고 주변에 그 번호표와 관련된 인물들이 갑자기 한 명, 두 명 자살이나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. 나도 자칫 잘못하면 번호표한테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그 동료의 아버지인 기업체를 작전의 그 제물로 삼으려는 그 번호표의 계획을 알게 되면서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번호표와의 인연을 끊고 나가야 되겠다. 작전 세력에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 정보를 역이용해서 번호표에게 한 방을 먹이게 되죠. 그리고 그 조일현 그 브로커가 옛날에 그 선배의 말 때문에 그 라이터 녹음기를 샀었거든요. 그래서 그 번호표의
그 말이나 이런 것들 다 녹음을 해놨었거든요. 그 녹음기 자료랑 또 작전에 참여했던 여러 자료들을 한지철 직원에게 넘기고, 그리고 이제 번호표는 이제 깜방에 가게 되고요. 잡히게 되고요.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서 그 일상적인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레이션으로 공이 뒤에 몇 개가 붙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, 나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다, 그런 대사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. 뭐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?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죠. 근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갔을 때는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하고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죠. 하지만 그 선을 지키면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영화 상당히 재밌어요. 10점 만점에 저는 한 7점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주제의식이 엄청나게 여운이 남고 그러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영화관을 나가실 수 있는 오락 영화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주말을 이용해서 또 여자친구랑 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많이 보시기 바래요. 자, 다음에도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